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법원 경매 물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의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경매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2건이 있습니다. 43평과 52평형입니다. 43평형은 얼마 전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52평형입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월 달에 낙찰이 됐는데, 자,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고 그 상태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지금 이번에 1월 27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입지는 어떠한지, 그러니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왜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되었을까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시세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부산 동부지원의 2022 타경의 1300번입니다. 전유 면적은 36.25평이고요. 그리고 52평형입니다. 감정가 17억 3,600인데 이번 최저가는 11억 1,104만원, 감정가 대비 64%입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사건 번호 2022 타경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그죠? 경매가 개시가 됐고요. 첫 기일이 23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변경도 되고 유찰도 되고 하다가 23년 7월 17일에 그죠? 최저가 11억 1,104만원, 지금하고 같다 그죠? 자, 이때 말입니다. 한 명이 입찰에 이제 참가해서 11억 3,104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자, 낙찰 받고,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일주일 후인 7월 24일에 매각허가 결정도 났는데, 10월 4일에 매각허가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년 몇 개월 있다가 이번에 1월 27일에 11억 1,104만원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은 동호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쭉 여러분 이제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위치가 나옵니다. 해당 물건 2동입니다. 아이파크는 1동부터 3동까지 있죠. 그리고 2동입니다. 2동이고 38층의 1호 라인입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거실에서 남향에서 오션뷰가 나옵니다. 오션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 그 오션뷰 나오는데 그래도 이동이 어디지?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해운대 그죠? 우동이다 그죠? 여기가 요트장이죠. 요트장이고 여기가 아이파크고 그 옆에 여기가 제니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이파크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이파크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트장 쪽 그쪽을 바라보는 요거 타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1동입니다. 주 1동, 주동 1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크 하얏트 남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주동 2동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매권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동 측으로 있는 게 뭐냐면은 3동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동인데 아까 봤다시피 해당 물건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 코너에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거실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션뷰는 나오는데 말입니다. 여기 3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노라마 뷰에서 아주 뷰가 넓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은 이쪽으로 충분히 이제 오션뷰는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마 5, 6도 뷰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스카이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바다고 그리고는 이 코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죠? 뷰는 나오는데 파노라마 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중층입니다. 이 라인이 72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2층 중에 38층으로 중층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안 냈어요. 잔금을 안 낸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낙찰 받은 사람의 실수가 많죠. 시세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았어. 이거 포기할래.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세 판단을 잘못했다. 아니면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데 보통 우리 보면은 누가 낙찰 받았는데 잔금 안 냈네? 이번에 다시 하네? 그런데 불허가 돼 있다든가 또는 매각허가 결정 취소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매각허가 결정 취소입니다. 불허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그러니까 우리 쉽게 표현해서 법원 가서 낙찰 받고 그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제 어떤 뭐 정지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무슨 이제 뭐 물건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사유로 해서 불허가가 난다든가. 그런데 최고감에서 신고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물건상의 하자를 우리가 발생했다든가 낙찰 받은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다든가 또는 법원에서 보니까 절차상에 뭔가 빠진 게 있어서 안 되겠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정지 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정지 신청을 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한번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보통은 말이 이게 이 사건이 7월 17일에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때. 근데 7월 17일에 대해서 여기 기재가 없네요. 대부분은 23년도죠. 23년도. 자, 23년도 여기 7월 18일이 있는데 그 전에 7월 17일에 뭐 이제 집행관 기일 입찰 조서 제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략이 되고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그리고 7월 18일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그 다음날 채무자 겸 소유주가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 정본을 발급받아가고 그리고는 8월 2일 날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뭐 여기는 기재가 없으나 보통 보면은 요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어쨌든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요즘 인용이라고 그러죠.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희야 뭐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알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이 기각이 뭔지 인용이 뭔지 종국이 뭔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뭐지죠? 저기에요. 1월 14일 날 말입니다. 11월 14일 날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다시 뭐예요? 또 정지 신청서가 들어오고 뭐 그래서 또 연기되다가 이번에 12월 26일 날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절차 진행합시다.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월 27일 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9월 27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 보관금 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정지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은 잔금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지가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얼음 되는 거예요. 얼음 돼 있다가 땡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땡 할지 알 수 없잖아요.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낙찰받은 사람이 7월 17일 날 낙찰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8월 초에 정지 신청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입찰 보증금 반환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물건 입찰을 들어가든지 다른 물건을 매수를 하든지 해야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뭐 저기만 보증금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9월 27일 날 법원 보관금 계좌 입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도 하나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이라는 게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건 처리 내역을 본다면은 입찰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권리상 한번 봅시다. 권리상 진짜 문제 없어요. 봅시다.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2일 날 이제 매수했습니다. 소유주가. 그 뒤에 보면 2017년 12월 27일 날 압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이런 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그 권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압류가 제일 빠릅니다. 2017년 12월 27일이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요 날짜보다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 있고 그런데 이 가압류권자가 지금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요. 그 뒤에 뭐 후순위 근저당도 있고 그리고 압류도 있고 가압류 여러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긴 하나 자, 여기 등기부 현황상 뭐냐면은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선순위 임차인 없어요 했는데 법원의 현황조사서에 따르면은 뭐냐면 그 법원에서 현황조사 나갔을 당시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외 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카드, 입주자 신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소유자금 채무자가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입주자로서. 자, 그러나 전입돼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전입돼 있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자기가 점유 사용하며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입이 없었다 하니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뭐 인수 위험도 없습니다. 등기부상 인수할 거 없고, 그리고는 뭐죠? 그 임차인 보증금 인수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럼 시세 조사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평형입니다. 해당 평형 173C 타입입니다. 173C 타입이라서 우리가 흔히 편한 평으로 한다면은 52평 C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2평 C 타입은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방 2개, 욕실 2개. 아까 여기가 거실이죠. 그죠? 여기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이에요. 양쪽으로 침실이 있고, 그리고 욕실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팬트리인가 봐요. 팬트리 공간이 꽤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이 거실에서 이렇게 보는 이쪽이 아마 남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매물은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매물은 보니까 지금 네이버 상에서 13억 5천에서 18억 5천, 13억 5천에서 18억 5천으로 매물이 지금 4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층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도 중층입니다. 라인 같을 거고요. 다 이동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다 이동이에요. 경매권 이동에 38층이죠. 자, 여기 보니까 다 이동이거든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요? 이동의 중층이다. 경매권도 중층, 이것도 중층이다. 72층에 38층이니까 중층 맞죠? 요거 중층입니다. 중층이고 52평은 탁 트인 5, 6도 뷰, 오픈 주방과 넓은 거실, 인테리어 된 이쁜 집 되어 있는데 요 물건이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13억 5천에 나와 있어요. 자, 동일 매물 묶었는데 뭐 13억 5천 온라인 것도 있고 14억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이동의 말입니다. 중층. 요것도 뭐죠? 1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위에 거랑 같은 물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일 매물 묶는다고 해서 다 묶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4억 해가지고 뭔가 이게 사진이 있는데요.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내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인지 참고 사진인지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방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방에 그죠? 거실에서 보이는 뷰다. 그죠? 거실에서 보이는 이쪽 남향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션 뷰 그리고 5, 6도 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니까. 여기 보이는 그죠? 창문 한번 보이는 여기는 안방에서 이렇게 그죠? 예, 동향으로 바라보는 쪽이 되고 이 거실에서는 남향이 되고 안방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뷰가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13억 5천에서 14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저가가 낮은 게. 뭐 다른 거는 뭐 18억도 부르고 이러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은 실거래가는 어떤가 봅시다. 실거래가 보니까 24년도에 말입니다. 2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2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6월 달에 17층 물건이 12억에 거래가 됐고 4월 달에 자, 3층 물건이 10억 5천에 거래가 됐고 3월 달에 15층 물건이 11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7층 저층이죠. 그죠? 뭐 71층 중에서 그죠? 12층, 17층이면은 저층에 해당하겠죠? 여기 12억이다. 요번에 뭐죠? 지금 진행하는 것은 38층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11억 얼마 되니까 그죠? 이번에도 뭐 지난번과 같이 그래서 요 최저가에서 살짝만 올려 쓰는 그런 선에서 낙찰받는 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낙찰된 사건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낙찰된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23 타경이 109539대입니다. 자, 여기는 1동입니다. 1동에 63층의 10호 라인인데 평형 비슷합니다. 이거는 53평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방이 3개예요. 아까 52평형은 방 2개, 욕실 2개죠. 요 평형 53평형은 방 3개, 욕실 2개인데 감정가 19억 6,400인데 14억 10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한번 볼까요?
자, 요 물건, 그래서 지금 19억 6,400 감정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2명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최저가 12억 5,696만 원일 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14억에 10만 원 더 쓰고, 요렇게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고, 2등 같은 경우에는 13억 1,88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낙찰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7 B-5안입니다. 평으로 하면은 53평 B타입입니다. 53평 B타입인데, 자, 해당 물건에 해당하는 세대수는 세대가 한 세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평면도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방은 3개고 욕실 2개다 있습니다. 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형이 많습니다. 보실래요? 지금 35평 A타입부터 해서 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평면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124 SA 평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 시세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어렵습니다. 여튼 요 물건이 어떻게 해요? 요 물건이 지금 아까 그 2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14억에 낙찰이 됐다. 그럼 이거는 조망은 어떤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망 어떤가? 자, 요 물건은 1동입니다. 1동 잠시만요. 1동입니다. 1동에 63층에 10호입니다. 1동에 63층에 10호예요. 1동은 어디라고 그랬죠? 요 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을 정확하게 표시한 게 지금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이다 전부 다. 그죠? 동양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1동에 여기쯤이 되겠다. 그죠? 여기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요 뷰, 요 사이, 그러니까 뭐죠? 여기 제니스 요 사이로 해가지고 사이 조망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운대 비치뷰와 동백섬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물건인데 이거는 14억 정도에 낙찰이 됐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운대 아이파크 지금 경매권 안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3평형, 52평형 두 건이 있습니다. 43평형은 미리 올려드렸고 오늘은 52평형 살펴봤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